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여기 마금산 온천에 와가지고 동태탕도 먹고 목욕하고요. 좀 전에 나왔습니다. 목욕하고 나오는 길에 안 그래도 쑥을 좀 사가지고 쑥국을 좀 맛있게 끓여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 온천탕 앞에 이거 쑥을 팔아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쑥 정말 아까 향을 맡아봤는데 향이 그윽합니다. 이거 쑥 5,000원. 5,000원이고 이거 여러분 이거는 냉이. 냉이 살짝 데쳐가지고 저는 된장 넣고 거기다가 마늘 좀 넣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맛있게 그냥 나물무침 해 먹으려고요. 봄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동안 치과 다니고 임플란트를 뽑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 동안은 제가 온천탕에 못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평일인데 목욕탕 안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앉을 자리도 좀 많이 있었고요. 오랜만에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편안하니 온천물이 참 느낌이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목욕을 하고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향긋한 쑥과 냉이를 보면서 동영상을 담아 봅니다. 오늘 온천탕에 한 42도 되는 그 따뜻한 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이제 탕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 친한 분들끼리는 좀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중년의 그 여성 두 분께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가 옆에 앉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 눈을 지그시 감고 들었죠. 근데 막 누군가를 좀 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지인분인데 어떤 모임을 하나 봐요. 친목이든지 어떤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모임에 한 달에 한 번 나갈 때마다 그냥 돈 자랑, 골프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라더라, 자식 자랑, 그 중에서도 돈 자랑이 매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아니, 물론 그분께서 돈이 많으시니까 또 자랑을 하겠죠. 본인이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김밥 안주를 안 산다. 돈 자랑만 하지. 세상에 아직까지 그렇게 수없이 만났어도 찐빵 하나, 호떡 하나 사는 꼴을 못 봤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면서 그러려면은 돈 자랑이라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모임을 이제는 그냥 모임에 나가고 싶지도 않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로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펼쳐볼까 합니다. 본인이 돈이 많은 게 나쁠 게 없죠. 요즘 세상에 목욕탕을 가도 돈이 있어야 되고 라면을 사 먹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버스를 탈 수 있나요? 뭘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된장찌개라도 한 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고, 잘만 돈을 활용을 한다면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는 게 또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어도 아까 그분들 말씀처럼 여유가 있어도 자랑만 하고 남한테 전혀 그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지 않으면 시기 질투를 받고, 그리고 인제 안 좋게 보는 분들이 생기게 되죠. 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본인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멋있게 살아야죠. 멋있게 산다는 거는 좀 얼마든지 그 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면서 베풀며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뭐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뭐 쓰든 안 쓰든 그거는 누가 뭐 어떻게 뭐 탓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따뜻하게 뭐 밥도 좀 사고 이렇게 나눔도 실천하고 하다 보면은 절대 사람들이 그 시기 질투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죠. 왜냐면 저 사람은 여유가 있지만 항상 어 남들한테 그렇게 포근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밥도 잘 사고 좋은 일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이 저렇게 덕을 쌓고 복을 지으니까 계속 선순환이 돼 갖고 저렇게 계속 물질이 끊이지 않고 복을 받아 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거야. 그렇게 다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어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가정주부이고 뭐 남편에게서 뭐 어쨌든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이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저는 뭐 단 한 달이라 한 달 1년 12달 솔직히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달이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수시로 밥도 사고 뭐 어디 가서 처음 보는 분들이라도 그 인연이 되면은 제가 밥도 사드리고, 뭐 며칠 전에도 보육원에 가서 뭐 계란 10판, 계란 10판이 문제가, 그 돈으로 한 판이면 어떻습니까? 한 판에 뭐 계란 한 판이 작다고 크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그런 마음을 내느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당장 내 집에 계란은 사갈 수 있지만 보육원에 계란을 한 판이라도 사다 주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해도 내 주머니에서 돈을 아깝지 않게 꺼내서 쓸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또 우러나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면은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뭐 보육원에, 안타깝지만은 보육원에 뭐 안 갖다 준다고 누가 뭐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참 뿌듯한 일이고, 돈을 써도 가치가 있고 오래도록 그 좋은 기억으로 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참 이렇게 잘했다는 그런 뿌듯함, 정말 뿌듯함이 들거든요. 왜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러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제가 항상 자주 만나고 친한 동생이라고 유튜브에 항상 이렇게 자주 올리는 동생이 있잖아요. 아우님. 저보고 뭐 이제 강사님 하고 또 언니라고도 하지만, 그 매일 내가 나눔을 실천하는 거를 보고 항상 볼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 아우님이 그랬잖아요. 정말 마음대로 쉽지 않다. 아니 내 주머니에서 돈 1,000원 꺼내가지고 누군가한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주고 밥 한 끼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 그게 말이 쉽지 절대 쉽지 않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돈이 많든 적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한테 순수하게 뭔가를 나눔을 실천한다는 그 자체는 그게 돈 1,000원짜리 하나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원래 타고난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안고 태어난 성품이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누가 뭐 하지 말라고 안 할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제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어찌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안고 태어난 그런 제 마인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친정 엄마께서 그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그 새벽에 되면 생선을 광주에 이고 산 넘어 산 넘어 가고 생선 팔아서 깜깜한 밤이 되어 돌아오실 때 그 곡식으로 대신 바꿔왔잖아요. 생선 팔고 곡식으로. 그러면 자식이 7이었어요. 7. 그러면 자기 자식들 밥 먹이기도 바쁜데 항상 그 보리쌀이든 뭐든 곡식을 먼저 반을 덜어갖고 항상 어딘가에 나눠주고 그 나머지로 우리한테 밥을 지어주셨거든요. 저는 항상 그걸 보고 자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고 태어난 그런 성품에다가 그 천사 같은 엄마의 그런 따뜻한 그 나눔을 실천한 그것도 이제 보고 자란 데다가 플러스 돼가지고 항상 생활비를 매달 남편한테 얼마가 됐든 받으면 저는 항상 그 달에 좋은 일에 사용할 돈을 미리 떼놓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나서 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받는 그 즉시 좋은 일에 사용할 돈을 미리 챙겨 놓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희 친정 엄마께서 예전에 그러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습관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거를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남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지 못하면서 돈 자랑을 많이 하면은 시기 질투가 따르고 안 좋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항상 나눔을 실천하면서도 제가 어디 가서 혼자 가서 며칠 전에도 어제도 제가 찜집에 가서 4만원짜리 아니다 3만원짜리 아구찜을 주문해서 혼자 먹었지만은 당당하게 먹습니다. 왜? 아니 제가 누군가한테 뭐 전혀 나눔을 실천하지 않고 내 자신만 그리고 내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맨날 뭐 어디 가서 뭐 혼자 가서 뭐 그 혼자 갖고 4만원짜리 고추 잡채를 먹고 또 뭐 혼자 가갖고 3만원짜리 아구찜을 먹고 또 혼자 가서 소 양념갈비 1인분에 2만원 하는 거를 3인분 먹고 그런 거를 가끔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아니 저 사람은 충분히 먹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까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쓰지만 안 좋게 보이지가 않겠죠. 왜?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지만은 자기 돈 가지고 아니 나름대로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 사람은 항상 덕을 베풀기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항상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충분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남한테 무엇이 재산 자랑을 할 게 아니라, 아니 그만큼 적당히 베풀어 보라니까요. 멋있게. 그 누군가한테 그 밥을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사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런 기쁨을 알아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을 모른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아주 고급, 아니 어쨌든 뭐 약간 비싼 커피숍에 가서 커피는 못 사도 내 형편이 안 되면 종이컵에다가 믹스커피 한 잔, 안 그러면은 요즘도 그 드물게 그 커피 자판기 있거든요. 그런데 한 요즘은 4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뭐 믹스커피, 뭐 그 밀크커피 400원 가지고 가서 동전 그거 한 잔 빼드려도 되잖아요. 그것도 나눔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없다고 못 베풀고 있다고 베푸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 마음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왜 남한테 구두쇠처럼 구두쇠 소리를 들어야 되고, 돈 자랑만 하지 남한테 된장찌개도 한 그릇 못 사면서 지겹다 돈 자랑,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거는 절대 돈 자랑한다고 누가 잘 봐줄 사람 없어요. 요새 뭐 자기 재산 자랑한다고 누가 뭐 그 사람을 멋있게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걸맞게 좀 멋있게 베푸는 행동도 따라줘야 참 저 사람 멋있고, 참 돈도 있으면서 그 남들을 항상 배려하고 말이야. 저렇게 나눔을 실천하니까 참, 그래 저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그리 잘 사나 보다. 우리도 참 배워야 되겠다. 참 멋있는 사람이다. 이왕이면 그런 말 들어야죠. 저는 뭐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제가 보육원에요.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아니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보육원에 한두 번 제 개인 돈으로 단체 식사를 한 게 아니에요. 삼계탕집 뭐 레스토랑 가고 뭐 2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비롯해서 뭐, 그러니까 참 여러 번 했지만은 돈 아까우면 절대 못하죠. 그거 최소한 몇십만 원이 뭡니까? 지금 요즘은 30, 뭐 한 뭐 5명 안쪽인가 그리 있다는데, 뭐 선생님들까지 같이 식사를 하면은 뭐 거의 뭐 40분 뭐 가까이 된다고 할 때, 아니 예를 들어서 짜장면하고 탕수육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요즘 뭐 짜장면 탕수육이 얼마, 그 세트가 뭐 2만 원, 뭐 2만 5천 원 정도 하나요? 다 중국집마다 좀 약간 1,000원, 2,000원 차이는 있는데 2만 5천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명이면 벌써 25만 원에 맞잖아요. 10명이 아니지. 그럼 봐. 세트니까 짜장 세트 같으면은 짜장면 2그릇에 탕수육. 그러면은 최소한 짜장 세트 하면은 2사람이 먹는다고 해야죠. 그죠? 각자 짜장면 한 그릇에 탕수육은 같이 먹으니까. 그러면은 2만 5천 원이면은 12,500원 잡고요. 10명에. 그러면은 12만 5천 원에 20명이면은 25만 원에.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만 해도 50만 원이에요. 거기에다 뭐 음료수 마시고 이러면은 더 플러스가 되겠지만은, 짜장만 탕수육만 그런 메뉴로 초대하더라도
최소 50만 원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 생활하는 가정주부인데 50만 원 돈을 한 번에 그거를 나눔을 실천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것이 보통 마음입니까, 그게? 10원짜리 하나라도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저도 자식이 셋이지만은, 아이, 그 돈을 50만 원을 갖다가 자식들한테 뭐,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거나, 밥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최고 비싼 맛있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도 사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남편, 자식, 형제, 그런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비로소 보육원에다가 식사 초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맘먹기까지가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생색내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아니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강사님은 한두 번 나는 거 매번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느냐 그러시거든요. 아니 그래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저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멋있고 뿌듯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는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사는 시에 사람들 인구수가 몇 분인데 우리가 그 보육원에 그 원생들이 40명도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조금만 따뜻한 관심을 가진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 가끔 초대할 수 있는 거고 참 두부라도 응? 한 몇 모, 5모라도 참 가지고 보육원에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요 우리가 마음을 안 내니까 못 가는 거지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 부모 우리 가정에서 별다르시 지내는 자식들만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가죠. 보육원에 뭐 10원이라도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우선인데. 그러나 조금만 넓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지금은 전쟁 났고 그럴 때는 정말 고아들이 많았지만은 요즘은 가정에서의 학대라든가 방임 그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육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입장을 한번 바꿔놓는다거나 아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 가면은 뭐 개인적인 그런 생활보다는 단체 생활이고 얼마나 부모가 그립고 집이 그립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그 학대를 했던 부모라서 뭐 정말 지긋지긋해서 집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 해도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 애틋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가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단체로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그 입장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볼 때 마음이 애잔하고 안타깝고 그래도 참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참 50만 원, 60만 원 뭐 그렇게 식사 초대는 못 하더라도 그냥 계란이라도 한두 판 가져가서 뭐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정도 들여다보고 귤이라도 좀 다른 데 조금 아끼고 귤이라도 한 박스 들고 가서 애들 그만 한두 개라도 먹을 수 있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보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원생들이 얼마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나라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뭐 그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뭐 거기 가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많이 나름대로 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아니 나라도 가끔 관심을 가지고 아니 뭐 예전에는 많이 했으니까요. 거기만 합니까? 저는 뭐 독거 어르신분들 우리 지역에 그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그런 데 가면 복지과가 있어요. 그런데 뭐 쌀이든 이불이든 뭐 휴지든 갖다가 위탁 기부하는 거죠. 우리 요 동네에 독거 어르신 분들께 좀 전해드리라. 그러면서도 좀 독거 어르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더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전해드리라고 꼭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했죠. 뭐 아주 보송보송한 이불부터 해갖고 뭐 쌀부터 해갖고 그런데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시설에 있는 원생들도 참 애잔하고 안타깝고 또 그렇다고 이제 우리 인생 선배님이라든가 어쨌든 어르신분들 독거 어르신분들 좀 그런 분들도 얼마나 애잔합니까? 내 부모만 부모라고 생각하면은 뭐 신경 안 쓴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타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조금 보육원도 그렇고 뭐 독거르신도 그렇고 또 그 소년소녀 가장 예전에 저는 이제 소년소녀 가장한테 뭘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그 영화 관람권 CGV 영화 관람권 그때 50장인가요? 그렇게 이제 쿠폰을 티켓 끊어가지고 그 행정복지센터 가갖고 이제 우리 동네에 그 소년소녀 가정하고 또 한부모 가정 그런 청소년들에게 영화 좀 좋은 영화 볼 수 있도록 좀 티켓 좀 전해주라 해갖고 누가 받은지도 모르죠. 그쪽에서 다 알아서 잘 전해주시니까 그것도 아주 보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혈연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울타리 내 자식 내 남편 그런 거를 좀 뛰어넘으면 이제 넓게 되잖아요. 관심과 사랑이. 그랬을 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참 그래도 내가 이 같은 지역에 살면서 밥 한 끼라도 아니면 정말 작은 과일 하나라도 참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었을 때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하고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왜냐면 누구나 다 그냥 자기 가족 그렇게만 관심을 가진다면은 아유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결코 그런 데 사용하는 돈이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한테도 항상 엄마가 어디 가서 좋은 일 할 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라. 엄마가 너희들도 자식이라서 소중하지만 그래도 나와 상관없는 다른 집에 아이들도 그렇게 참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엄마가 되어야 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예전부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배워야죠. 그거는 아니 오히려 제대로 된 자식들이라면은 제가 친정 엄마가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남을 배려했던 것을 보고 너무나 엄마가 멋있게 느껴지고 그것을 배웠듯이 지금의 저희 자식들도 배워야죠. 아, 참, 우리 엄마는 항상 저렇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저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도 깊이 새기고 참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항상 배워야죠.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제가 뭐 남한테 뭐 돈을 뭐 빌리지 않는 한, 제 한도 내에서 뭐 아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내 자신이 당당하고, 그리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예. 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할 때 사람이 그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그 뿌듯함도 들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데 남한테 전혀 베풀질 않으면 안 좋은 말을 듣는다니까요. 오늘 목욕탕에서 그 두 분이 대화를 한 것처럼 모임에 나가면 맨날 돈 자랑 많이 하는데 정작 호떡 하나 커피 한 잔 사는 꼴을 못 봤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진짜 꼴 보기 싫다. 어? 아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돈 자랑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돈 자랑을 할 것 같으면 나눔을 실천하는 거 같이 해보라니까요. 멋있다 소리 듣고 절대 시기 질투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그 사람이 멋있게 나눔을 실천하는데 누가 시기 질투를 하고 안 좋게 말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위에서도 말을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적절한 곳에 사용을 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그러면은요, 그분들도 행복하고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자신도 엔돌핀이 쏘면서 얼마나 사는데 그 뿌듯함이 들고 행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책임감도 느껴져요. 그래, 잘했다. 내가 그래도 이 지역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마음 아픈 그 사연이 있는, 그런 원생들을 갖다가 내가 외면하면 되는가? 가끔 가서 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벌써 아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깜깜해졌습니다, 여기가. 마금산 그 온천의 그 한 목욕탕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차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조금 남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한다지만은 아니 그리고 뭔가 복을 지어야 그 은행에만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덕을 쌓는 게 큰 저축입니다. 그러나 뭐 금방 은행처럼 뭐 이자가 붙어 나오는 게 아니라 덕을 쌓아놓으면은 그 마음이 흐뭇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게 세상에 덕을 쌓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편안하고 행복함을 가진다면 따스함을 느낀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순수하게 누군가한테 나눔을 실천하고 이럴 때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깝다면 제가 하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누구 말대로 뭐 남한테 밥 한 끼 살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살이 벌벌 떨린다는 말이 있듯이 아니 어떻게 그 돈을 쓰겠습니까? 그 뭐 단체 보육원이라도 단체식 사면은 몇십만 원 드는데 아니 그게 아까우면 어떻게 그 돈을 쓰겠습니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10원짜리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당연히 또
인간으로서 그런 일들은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천억을 가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매일마다 뭐 호텔이든 어디든 막 한 끼에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하루에 3끼를 다 그렇게 먹는다 해도 우리가 일단 배가 불렀다 하면은, 배가 부른 상태면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일단 배가 이게 든든하게 딱 이렇게 차면은요, 아무리 뭐 고급 뭐 비싼 음식 갖다 놔봐야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이미 내가 배가 부른데.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매일마다 그렇게 막 최고급 음식으로 먹는다 해도 그것도 매일 먹어봐요. 이제 실증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는데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있을 때 좀 쓰고, 응? 결국 또 우리가 세상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누구 말대로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좀 내가 좀 베풀고 살걸. 아이고, 참 이미 늦은 때에 와서야 이제 그 후회를 하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면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 뭐 5, 6천 원한테 하는 커피 안 사도 된다니까요. 400원 하는 커피 자판기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누군가한테 빼드려도 되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가서 믹스커피 그거 종이컵에 한 잔 정성스럽게 타드리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보이고내라도 계란 10판 사갈 수도 있고 뭐 50판 사갈 수도 있지만은 계란 같은 건 또 빨리빨리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갖다 주면은 그게 안 좋죠, 위생에. 계란 한 판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피자 한 판. 응?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런 것도 하는 거라니까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마음이 우선 우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제가 살면서 느끼는데 자기 가족,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손자, 형제,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나 자기 자식 귀하고 뭐 한 개라도 더 해주고 싶고, 그러나 그 선을 딱 뛰어넘는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참 우리 요 가까운 곳에 참 보육원이 있었지. 몇십 년을 내가 이 동네 살았어도 내가 거기 한번 못 가봤네. 야, 그리고 저기 그 요양원이 있었네. 내가 여기서 20, 30년 살았지만은 거기 요구르트를 한번 10개라도 요구르트 몇 개 가지고 가본 적이 없네. 아이고, 이러면 되나? 내가 이제 그 용기를 내갖고 다음 주에는 내가 바카스라도 한 2박스 사가지고 어르신 분들 찾아뵈야 되겠다.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기 자식만 귀하게 생각하고 생활했던 그거를 딱 한 번만 딱 뛰어넘으면요,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느끼고 깨닫고 가게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삶이 더 완전히 이제 넓어지면서 이제 그동안 못 느꼈던 또 다른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되고, 보육원에 막 귤 한 박스 들고 가면서 막 가슴이 설레고, 갖다 주고 나올 때는 막 너무 잘했다. 뭔가 행복해하는 그 보육원 원생들의 얼굴 한번 봐보세요. 다음에 내가 또 여건이 되면 이제 그때 내가 우리 집
동네에 짜장면집에 불러서 내가 탕수육까지는 못 사더라도 내가 6,000원짜리 짜장면은 다 사줘야지? 그런 또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자기 울타리. 아, 여러분들 지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우리가 자기 자식만 오직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귀하다고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조금만 울타리를 넘어보면은 아주 그동안 못 느꼈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니까요. 참 멋있게 그런 풍경들이 탁 눈에 들어오고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또 다른 그 기쁨을 아주 가득 느끼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그런 관심이 필요하고 말로는 천번만번 다 필요 없습니다. 아유, 강사님은 어찌 그리 매일마다 그리 베풀고 사십니까? 아유, 나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니, 배워야 된다 하지만 그게 됩니까? 1년, 10년 가도 어디 뭐 남한테 밥 한 끼 어디 보육원에 뭐야 뭐 라면이라도 한 박스 사다 줬나요? 소용없다니까요. 말로는 100번, 1000번 말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는 거는요. 증명이 안 돼요. 그만큼 쉽지 않다고 봐야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누군가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뭔가를 베푸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자기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다닌다 해도 저 사람은 맛있는 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저 사람 많이 베풀잖아. 자기만 생각 안 하거든. 저 사람 저번 달에 저 어디 가갖고 독거를 씻는 쌀도 저 사람 기부하고 말이야. 아이고,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가서 좀 밥 사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인정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살아있어서 이렇게 속삭이지만 내일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1분 뒤를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 숨 쉴 때 남한테 따뜻한 밥 한 끼도 사는 거고, 어제도 제가 지인의 몇 번 간 찜집에 제가 찜 먹으러 갔는데 찜 만드는 동안 제가 한 10분간 옆에 있는 운동기구 거기에 운동기구 한 가지 하고 있는데 어르신 두 분께서 아이고 어디 사느냐 해서 제가 여기 지내는 아니고 좀 한 20-30분 걸리는 데서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안 아플 때 먹고 싶은 거 먹고 더 늙기 전에 가고 싶은데 가고 하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 밥을 한 끼 사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시간이 항상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장 지금 바로 실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두루두루 좀 행복하게 아이고 누군가를 보면은 그냥 내가 귤 하나도 먼저 주고 싶고 응? 아니 내가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피해를 안 주면 되잖아요. 아직까지 피해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장사를 하나 다단계를 하나 아니면 내가 뭐야 어떤 종교가 있나 그렇다고 내가 어디 단체에 무슨 정치 쪽에 내가 어디 소속이 돼 있나 아무 데도 소속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줄 일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멋있게 삽시다, 우리가. 아니, 뭐, 그럴싸한 직업이 있다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돈이 많다고 멋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길가에서 콩나물을 팔아도 남한테 100원짜리 하나 베풀 수 있고 자판기 커피 400원짜리 한 잔을 빼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멋있는 말을 들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멋있게 다 같이 멋있게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멋있게 산다는 건 뭐냐면 좀 포근하게 좀 그죠? 재밌게 그렇게 그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어둠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또 달려가야죠.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밤도 여러분들 편안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